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팀입니다. 오늘은 페인이라고도 불리고 파인이라고도 불리는 전동 공구를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왜냐면 요 한두 달 사이에 리뷰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하고 비교해달라, 좋다던데 왜 좋냐, 정말 디테일한 문의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많이 망설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제품 리뷰를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전동 공구 영상을 찍을 때나 실시간에서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미러키하고 디월트 위에는 파인과 패스툴이 있다. 이제 패스툴은 인지도가 이게 인지도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런 게 좋은 제품이잖아요. 패스툴, 정밀 목공 쪽에서는 최강자죠. 옛날에는 뭔가 그들만의 공구로 인식이 되어 있다가 요즘에 조금 대중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믿고 사는 공구,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철공 쪽은 조금 애매해요. 철공, 정밀 철공 말씀드리면 보통 힐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미러키는 정밀 철공은 아니죠. 철공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힐티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쪽의 최강자입니다. 우다다다다다다다다 뚫는 여기서는 정말 최강자예요. 하지만 정밀 목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밀하진 않거든요. 힐티 하면 힘, 콘크리트와 철근을 동시에 뚫어버리는 그 힘 때문에 유명한 게 힐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밀 철공은 파인이에요. 파인이 뽀족으로 우수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물음표. 응? 그게 뭐 하는 회사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이 파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딱 보시게 되면 임삭인가?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신생 회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바닥이에요. 전동 공구를 좋아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90%가 넘는 회사. 여기서 역사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정말 짧게 딱 끊고 넘어갈게요. 파인, 에디슨이 쓰던 전동 공구예요. 맞아요. 그 사람 맞습니다. 발명가 에디슨. 정말 오래됐죠. 1897년도가 이 회사의 창립일이니까요. 그리고 극찬받고 있는 패스툴. 그 패스툴의 창업자가 파인 창업자 손녀예요. 집안 사람이란 얘기죠. 딸도 아니고 손녀. 그만큼 역사가 깊은 전동공구 회사입니다. 제가 왜 역사를 말씀드렸냐면, 요즘에 그런 리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와라라라라락 박는데 말도 안 되겠죠. 속도 느려, 힘 딸려, 비싸. 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근데 얘네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RPM과 최대 토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동들이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파인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라인더, 어디가 최초로 만든지 아세요? 파인입니다. 만능 커터, 계력 커터라고 불리는 그 멀티 커터, 최초로 만든 회사는 맞아요, 파인입니다. 특허가 풀리기 전까지 파인만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허가 풀림과 동시에 여러 가지 만들어서 요즘에는 대중적으로 바뀌었죠. 그라인더 없으면 작업 안 되죠. 이거를 파인이 개념 자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동 공구계의 시조 할아버지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정밀성과 일정함, 내구성, 그리고 장인정신이에요. 이 장인정신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와 같이. 무슨 말이냐면, 독일 공장, 한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거기서만 출고를 해요. 100% 검수를 거친 뒤. OEM을 주지 않아요. 장인처럼 그 공장 안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높은 품질 대비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비싸요. 그래서 대중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거에 반비례해서 올라가는 제품의 좋음이 있죠. 이 정밀성과 일정함, 내구성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얘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예요. 1000개 볼트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빠르게 때려박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1000개의 볼트를 얼마나 일정한 속도로, 얼마나 일정한 토크로, 얼마나 오래 박을 수 있냐, 기계 하나로, 그것만 따진다는 얘기예요. 구멍을 뚫는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밀하게 오차 없이 뚫냐,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얼마나 기계 하나로 더 오래 쓸 수 있냐, 고장 없이. 그리고 새 제품일 때와 몇 년 지난 제품이 얼마나 일정한 능력치를 가질 수 있냐. 요즘 시대와는 조금 핀이 다르죠. 요즘은 빠르게, 세게,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두는데, 이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12V의 드릴 드라이버인데요. 안 보여드려도 돼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외관 말고는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와 정말 빨리 박히네요, 와 힘 정말 좋네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제품의 디테일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본체와 배터리, 추가 배터리, 충전기, 나머지 부자재들. 근데 요즘에 파인이 뭔가 정책을 바꾼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고가의 제품은 아니에요. 물론 싸진 않지만 2.5A 배터리 2개 기준 30만원 초반대니까 다른 제품들보다 몇만원 정도가 비싼 정도? 근데 제품의 품질을 따지면 결코 비싸지 않은, 제가 왜 비싸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의 모터 다 비슷한 공장에서 OEM으로 들어옵니다. 코일 더 감아줘 덜 감아줘에 따라서 힘이,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코일을 감는 것조차 특허를 걸어놔서 남들은 따라하지는 못해요. 사람으로 치면 뇌, 이 모터의 내구성의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무도 따라하지 못한대요. 이 제품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열하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척은 롬사의 척이에요. 최고급 척이죠. 그리고 척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자석으로 붙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제품이 옵션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끼워 쓰게 되면 비트를 바로 끼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단의 토크 조절이 있고 마지막에는 스크류 모드, 그리고 이렇게 위에 보시면 기어가 4단이에요. 요거 조금 재밌습니다. 뭔가 차 기어 움직이는 그런 느낌?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기어를 정밀하게 바꿔가면서 정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제품을 만지면서 감탄했던 게 있거든요. 제가 드릴 드라이버 트리거 민감도 잘 보는 거 아시죠? 정밀 작업할 때는 특히 와 근데 이 제품 트리거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1단 모드로 하고 시작. 이게 1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구나, 더 느려지는구나. 와,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40몇 단계까지 세다가 포기했는데 몇 번 바뀌었나요, 소리가? 그만큼 미친 트리거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척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흔하게 보통 이런 식으로 척 앞에 삼각 홈을 보게 되면 맷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드릴이든. 근데 이 회사는 정밀 철공이라 그랬죠. 철공은 순간 부하가 빡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미끄러지게 되면 그 타공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미끄러져야 돼요. 그 원형의 드릴비트라든지 여타 다른 비트가 미끄러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앞에 튀어나와 있는데 카바이드 팁을 달아놔서 미끄러짐을 원천 봉쇄했다고 합니다.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리고 기판, 얘네가 웬만하면 전부 다 알루미늄을 씌워놔서 분진에 최적화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트리거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막을 수조차 없답니다. 그래서 기판을 여기다가 두지 않고 손잡이 아래로 완전 내려버렸다고 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유격, 배터리를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거든요. 안쪽으로 완전 기어 들어가는 식으로 맞물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월트가 그런 문제가 많죠. 배터리의 유격, 나중에 이 접점이 안 맞아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일이 없다고 합니다. 배터리 잔량 체크는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얘네 바람 엄청 세게 나와요. 열 배출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품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 돼요. 말씀드렸듯이 정밀성을 따지는 거니까 뭐를 받고 푸는 거는 현재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사지 말라고 말릴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의 제품은 필드용이 아니에요. 패스2를 필드에서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죠. 정적인 공간에서 정밀성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드가 아닌 반도체 공장이나 뭔가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장에서 극한적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우리처럼 이틀 막 굴리다가 일주일 쉬다가 3일 막 굴리다가 이틀 쉬다가 이런 공구가 아니고 일정 부하를 계속 12시간씩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특화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나 필드에서 사용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제품군이 파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썰을 몇 개 말씀드리게 되면 저쪽 바닷가 쪽 공장에 이 파인의 제품군들이 들어간대요. 왜 들어가냐고 여쭤보니까 울산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회사들이 며칠이나 일주일 상간에 못 버티고 팩팩 쓰러지더래요. 뭔가 부품 고장이 아니고 모다가 나가버리더랍니다. 완전. 근데 이 제품은 4주가 지나도 멀쩡하게 잘 써지더라 이거죠. 반복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공구라는 거죠. 물론 저는 탐나긴 해요. 저는 고부하의 작업을 빠르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쓰기에도 비싸죠. 요새 뭔가 파인에 관한 잘못된 인식 같은 게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뭔가 좀 잡고 싶은 그런 욕심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으로 이 파인이라는 제품군이 힘없고 느린데 비싼 공구라는 그런 오명 아닌 오명만 조금 벗었으면 좋겠어요. 에디슨 아저씨가 슬퍼하실 거예요. 페수툴 회장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 파인도 뭔가 인식을 바꿔서 대중성 있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올리든가 아니면 이거는 유지하되 대중성 있는 제품을 출시를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파인에서 나오는 제품을 리뷰하는 게 아닌 파인 회사 자체의 조금 정보 같은 거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